춘천의 명소 브런치 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커.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공간. 베스코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32-662-5821. 지역의 일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저가 애들이 가서 봤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CCTV가 그 당시 춘희동은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지금 2010년도에는 228대였는데 그간 14년도까지는 한 800대 정도 늘어갔고 올해 12년 말까지는 4,000대가 넘게 이제 할 거예요. 우리 춘희동이 진짜 지금 뉴타운 재개발이 이제 마무리가 이제 거의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좀 매몰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1년이 또 연장이 됐어요. 재개발이. 내년 1월 말일까지 가는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제일 그 민민 간의 갈등이 이 뉴타운 재개발로 됐습니다. 그런데 춘희동은 다행히 그래도 1-1구역부터 시작해서 전부 뉴타운 배지가 거의 다 된 거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시가 제일 부담스러운 건 매몰비입니다. 매몰비가 몇백억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제일 선호한 게 있는데 작년에 본 예산에 신규 사업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은 여기 하이병원에서 저쪽에 얽미고 있는데 거긴 밤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된 쪽입니다. 그때 시장님이 아마 확답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방맹이만 두들기면 되니까. 8개월 시행을 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던 자들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주 뵙고 자주 만났으면 더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화 기념 촬영 순으로 약 50여 분간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춘희주공 임대아파트 독거노인과 주민복지승진 및 지역발전에 힘써오신 안장균님에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이웃사랑 실천으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2015년 1월 28일 부천시장 김만수. 마음을 담아서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춘희주공 관리소장님이세요. 그래서 그 춘희주공이 일이 좀 많습니까? 그거를 아주 내일처럼 거기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정말 손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는 진달래 축제. 이건 이제 전국적인 우리 명소로서 춘희동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복지동 그러면 춘희동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부천을 대표하는 복지 1번지 춘희동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부천시가 108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수상하는. 제가 처음 시장 되던 해에 23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08개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10개가 복지 분야 상이었습니다. 무한돌봄 복지센터로 동이 바뀌는 거를 이 춘희동에서 처음 자리 잡게 했던 것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복지 사업들이 춘희동에서 좋은 모범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부천은 올해 101년입니다. 101살. 그래서 이제 100년의 이 성장을 잘 정리를 하고
앞으로 100년 후손들에게 물려줄 부천을 위해서 2015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CCTV 3,000대를 올해 이제 다 설치를 할 겁니다. 그 지도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춘희동에 올해 설치할 CCTV 계획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들 올해 수영 실기 실습을 다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학교 나온 애들은 25m는 헤엄칠 수 있게 하는 것을 올해 시작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복지 문제 또 이렇게 촘촘하게 다시 잘 정비할 거고, 뉴타운 재개발이 이제 안 되니까 이 집을 고쳐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게 수돗물에서 녹물 나오는 거를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경인 전철 지하와 경인 고속도로 지하와 이런 일에 출발을 좀 올해는 좀 할 거고, 오정동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서울 강서구청까지 가는 지하철도 올해는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 부근의 역세권 개발 계획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정식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원미로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도 정비할 거고, 신곡천 복개된 거 뜯어내는 것도 내년 여름까지는 마무리할 겁니다. 또 송내역 북부광장도 9월이면은 다 이제 정비가 끝납니다. 이렇듯이 우리 좀 부족한 부천의 이 형편을 좀 활발하게 이 주민들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화로 이렇게 만든 유인물 나눠드린 게 있는데, 우리 부천 재정이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주민 수건 사업들도 새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지금 어려운 상태이긴 한데, 그것은 복지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한데, 우리 춘희동에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그 시민의 건강은 안전을 위해서 금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노급수관 교체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단독 다가구 또 다세대 연립을 포함해서 모든 주택 42,000여 가구에 대해서 향후 5년 동안 160억 원을 지원할 것이고요. 또 사업 초기 연도인 올해는 단독 다가구 등을 포함한 주택 1만여 가구에 대해서 35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춘희동 주민자치가 너무 동사무소가 너무 폭삭합니다. 네. 그래서 좀 넓게 한번 정축 내지는 확장을 해주셔서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여기 이하 주유소 자리가 지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 좀 매입해 주셔서 좀 이렇게 좀 크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원빈구가 제일 큰데 저기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소사구나 오정군이 있잖아요. 제일 큰 구리에서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차평도 참 안 좋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 좀 힘드시겠지만 여유가 되시면은 제일 큰 중심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원민구에도 좀 수영장 좀 하나 지어주세요. 작년에도 제가 그 택시 승강장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 주차장 좀 쓴다고 해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 시장이 안 됐고요. 택시 승강장 그 자체만 없어졌고 그대로 그냥 지금 현재 있고요. 저희 춘희 사거리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다 춘희 사거리 지나다니시겠지만 춘희 사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교통소비라고 있어서 교통소비에서 인도로 가면은 저희가 그 횡단보도 있잖아요. 거기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신호등을 건너려면 신호등이 저기 없기 때문에 차들이 막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등이 없으니까 굉장히 그 차들이 우회전하면서 막 달리다 보니까 위험을 많이 느끼고. 시통장 이영수입니다. 그 춘동 주민이 밀접되어 있는 그 10통하고요, 11, 12, 13통 저희 통까지 주변에는 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체육시설도 없습니다. 여자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해서 쉼터 공간이 없어서
항상 그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저 춘희주공 주민 보세영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 분리를 수거를 하지 않겠다라는 공문이 붙었어요. 사실은 저희 임대아파트는 특성상 그 취약계층이랑 소외계층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분리수거를 한 그 금액을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입주민들은 관리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가장 문제점은 검은 봉투에 버린 거를 단속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춘희동은 원미산과 도당산으로 다른 동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동이나 자본의 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이면은 깜깜해집니다. 여기 우리 춘희동의 중심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부천시에서 봤을 때 가장 낙후된 그런 동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새로운 부천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춘희동에서 20년 정도 살았는데요. 지금 부천시 야구 연습장 뒤편에 집원으로는 58-1번이나 50-3번, 4번, 12번 번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곳은 제가 처음에 입주해서 살 때부터 레포츠 공원 부지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시장님께서 올해도 뭐 나무 심는데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무 심을 곳이 없으시다면 거기도 활용을 좀 해서 나무를 심어주시던가. 14톤. 그 나중에 집원을 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거기 현장을 좀 가봐가지고 동하고 구청하고 좀 확인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정비가 될지 나가서 좀 같이 의논 드려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춘희동도 그렇지만 우리 원도심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도적으로 이행하는 중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뉴타운 재개발로 도심을 한번 개조해보려는 계획을 수립했다가 그것이 한 8년 동안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그 계획을 이제 모두 접은 겁니다. 이것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뉴타운 아니니까 이걸로 뚝딱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뉴타운이 실패한 거는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다 실패한 거예요. 좀 이렇게 동네 특성에 맞게 블록 특성에 맞게 고안하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가 나서야 될 일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이쪽 구도심 원도심권에 하나 좀 필요합니다. 원미구라고 하지만 사실 중상동은 좀 다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목산골 센터에 수영장이 있긴 합니다만 이쪽에 수영장을 만드는 것을 애초 우리 계획으로는 종합운동장 부근에다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은 우리도 이제 신흥동이 급하고 중삼동이 급하고 춘희동이 급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뉴스 보셨겠지만 대동제라는 게 이게 또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한 춘희동과 도당동과 뭐 약대동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필요한 시설들을 이제 배치를 하는 큰 동을 운영하는 계획이 올해 시범 사업으로 이 옆에 시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춘희주공 등등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지금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잘 정착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한 전체 양에 비해서 18% 정도가 줄었어요. 이 제도가 좋은 겁니다. 근데 일부 좀 불편하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구도심 지역은 이제 거점 수거 방식에서 문전 수거 방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면 또 종량제 정착이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걸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된 구역에 후속 도시계획을 9월 말쯤 발표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상향도 이루어져야 되고 용적률 인센티브가 어느 경우에 주어지냐 이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새로 지금 지어야 되는데 9월까지는 좀 기다려 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춘희동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발전의 계기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지혜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올 한 해 그런 얘기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춘희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 많이